일단 우리 환율 네. 어제도 좀 튀었죠. 잠시만요. 어제 장중에는 튀다가 네. 1354원. 네. 상당히 50원도 이제 뚫어버렸어요. 지금도 튀었습니다. 네, 지금도 뛰었는데, 그러니까 환율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무역 적자 발표되면서 뭐 많은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이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어제 한국 장이 많이 빠졌던 많은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8월달 무역 수지 추인데 물론 이제 20일에도 발표됐었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안 좋게 나왔죠. 수출은 6% 증가인데 수입이 28%. 그래서 전체 규모로 보니까 총 무역 적자가 95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났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이걸 잘 보십시오. 5개월 연속 적자인 것 같습니다만 가만히 놓고 보면 작년 10월 달부터 꺾인 거잖아요. 작년 10월부터. 그래서 올해 접어들어서 8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잠깐 흑자됐으면 이때는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나마 수출은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난 4, 5월까지는 수출이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보였었는데 이번 8월달 지표에는 수출도 6.6% 증가에 거쳤다는 거고 뭐 66년 만에 최대치 이런 거는 사실 뭐 그건 제가 적어놨어요. 예, 그 절대 금액 기준입니다. 근데 가장 좀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저는 수입 물가 올라가지고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상관이 없는. 이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꺾이게 되고 꺾일지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환율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가 워낙 이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원유를 수입을 해도 아니면 똑같은 밀을 수입을 해도 단가가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보는데 가장 시장에서 불신하게 제가 판단할 때는 요거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오히려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7.8%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과거 3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항상 부동의 1, 2위를 달렸던 섹터인데 반도체 월간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말은 거꾸로 놓고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제 중국 청두의 셧다운인가 이런 게 모두 겹치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줬는데 자 이렇게 쭉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원화 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러면 과연 무역 적자의 축소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면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하락. 근데 이제 그런 앞으로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은 게 뭐냐면 어쨌든 수출의 증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 한 거니까. 네. 그러면 이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얘가 증가하는 수출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수입이 증가하는 속도를 늦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럼 얘를 늦춘다는 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안 되니까 원화가 약세가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화 약세는 우리가 멈춘다고 멈출 수가 있느냐? 정부에서 달러를 위해서 왕창 던지면은 멈출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결정적으로는 그 출발 선상에 가가지고 또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미국의 긴축에 대한 이슈 자체가 완화돼야만이 달러, 채권 이런 게 다 매칭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인입니다만은 일단 모든 우리나라 무역 수지 향후 항방이나 원화 같은 경우도 미국발 긴축 속도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9월 달에는 우리 조금 전에 김인수 대표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긴축, 유동성을 회수하는 게 9월부터 2배로 늘어나잖아요. 바로 오늘이 1일이니까 오늘부터 시작했죠. 그렇지, 오늘부터 시작이 된 네. 거죠. 네. 그건 이제 QT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 돈을 빨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이제 일정 딱 시작할 때 좀 어제 달러가 109.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우리 NDF에서는 사실 그 정도 반응이 안 되는데 엔화가 지금 140엔을 넘어버렸어요. 이게 아무리 놓고 보면 이 충격이 이제 이번 한 주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9월 1일자부터 950억 달러니까 돈을 흡수하는 부분.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예정됐던 스케줄에서의 어떤 일시적 슈팅이지 그거는 조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가 눈치 보기 장세 점점 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사실 연준 눈치 보랴, 저 외국인 투자자들 눈치 보랴, 기관 눈치 보랴. 요새 기관은 근데 왜 이렇게 팔아제껴요? 잠깐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기관, 그 기관이 기관일까? 예, 진짜인데. 예. 그래요? 예, 진짜 뭐래요? 기관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LG 엔솔 때문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물어왔었는데 그냥 기관들의 스탠스는 어쨌든 간에
이 BM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혹시 그거 밖에서 연기금 8월 성적표 보셨나요?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게 이 연기금에 추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운영 매니저들이. 근데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면 같이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무조건 삼성전자 팔고 엔소를 연기금 좀 채우기 싫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그게 바로 그저께 통화를 했었는데 MSCI 때문에. 그래서 했더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수동적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기관은 왜 그렇게 많이 팝니까? 그러면 연기금이 BM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니까 패시브 자금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섹터 이야기 좀 나눌게요. 네. 5G. 우리 김인수 대표도 조금 전에 이제 5G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랬구나. 5G 지금 기대감이 솔솔 커지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의 어떤 그 수입, 네.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네. 제가 이제 자막을 밑에 넣기를 다시 가는 건가요? 속나요. 또 속나요? 하도 속아서. 제 밑에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가는 건가요? 이거는 그냥 같이 던져봤고요. 또 속나요? 한데 제가 마지막에 느낌표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 순서 제가 기준할 때 시장 눈치 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것까지 여기 의미를 찾아야 돼. 저는 깨알을 둡니다. 물음표가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데 네. 저는 일단은 속을 것 같은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은 여전히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이거는 이제 정리하는 자원에서 아마 자료가 좋아서 키움증권 어디 증권사 자료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5월달에 이게 뭐냐면 매시브 MEMO라고 이야기해요. 지난 5월때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수주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국내 5G 관련주는 예를 들어서 브라이전이라든지 미국의 AT&T라든지 이렇게 주요 통신 회사들의 이제 뭐 주파수 경매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투자 확대가 나올 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전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8MHz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없어요.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와중에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지난 5월달에 이렇게 대규모 장비 1조 원대 규모를 수주하면서 이건 이제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을 정리해 둔 겁니다. 시가총액은 좀 옛날 자료라 좀 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서 조금 주요하게 볼 기업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하는 반도체 기판이죠. 근데 기판은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PCB라는 게 모든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판 관련주 중에서 아마 대덕전자의 상승세가 다른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강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물론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는 오히려 대덕전자의 최근 심텍이라든지 이런 쪽 기업 대비해서 상대적 강세가 오히려 5G 최근 HFR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와 그 연동을 좀 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5G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KMW도 마찬가지예요. KMW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필터라든지 안테나 같은 걸 만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려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장비가 들어갈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업으로 보게 되면 서진은 사실 이게 제가 조금 그런 게 서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출업체 비슷한 거예요. 얘는 껍데기 만듭니다, 말이에요. 껍데기 만드는 서진은 회사가 좋은데 장점은 회사 라인업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배터리도 하고 5G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020도 하고. 단점은 이게 만물상은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면 투자 관점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다재다능함이 때로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서진은 상대적보다 힘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고 최근에 조금 주목받는 기업이 바로 RFHS인데요. 이건 이제 개인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이 군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자 한국우주와 39억 원 규모의 왜냐하면 방송도 송수신 통신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수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5G 장비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삼성 밸류 체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덕, KMW, RFHS 정도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안테나 쪽은 사실 조금 작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혹시 에이스테크라든지 아니면 RF텍이라든지 안테나 관련 기업들은 이게 실적 자체가 조금 장비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보게 되면 조금 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5G 보실 때는 차라리 PCB라든지 KMW라든지 트랜지스라든지 아니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건 삼성 밸류 체인을 뽑다 보니까 빠져 있는데 또 HFR 이렇게 좀 그러니까 HFR,
KMW, RFIC 이렇게 3톱으로 보시고 여기 PCB를 본다면 대덕전자 이렇게만 좀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것도 아직은 매출 기대감이지 네. 그것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나가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5G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기업은 HFR이고요. HFR이고 지금 이제 RFHIC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부터 실적이 조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서는 기업이고 나머지 아까 말씀 안테나 쪽 에이스테크라든지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솔리드 쪽은 아직 실적은 조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또 속나요? 물음표와 느낌별 관점에서 실적이 잘 지금 나오고 잡아주고 있는 HFR이라든지 RFHIC 정도는 한번 속아본단 말이죠. 속아보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네. 좀 더 기대감으로 좀 지켜보자. 이것도 눈치 보기. 근데 조금은 하반 경쟁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기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하단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 애플, XR, MR 기기, 성큼 주제를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짧게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아마 김민수 대표님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메타가 이제 드디어 10월 달에 지금 메타의 주가가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어제도 선방하고 있거든요. 오큘러스를 인수하면서 이제 메타 글래스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게 되는데, 원래 상반기였다가 이제 10월 달에 어느 정도 확정을 했어요, 발표를.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표권 2건을 출시하면서 그 시장에서는 내년 1월 달에 애플 XR 글래스가 이제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든지 뭐 이렇게 이 믹스드 그러니까 혼합 현실이든 확장 현실이든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국내 밸류체인만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제가 일부러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라 빨간색만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3D 왜냐면 XR 기기의 핵심은 뭐냐면 TOF 기술이 들어간 3D 센싱 카메라거든요. 그러니까 3D 센싱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XR 그러니까 메타나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3D 센싱 부분입니다. 그리고 3D 센싱 부분을 유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게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기술이 들어가는 TOF 기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노텍이라든지 나모가 이런 기업도 있는데 여기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LG노텍의 밸류체인과 좀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 센싱 쪽에서는 LG노텍 그리고 최근에 뉴플렉스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거의 뭐 최근 일주일 만에 한 20% 30% 올랐는데 엄청 많이는 아닌가? 다른 PCB에 대해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리는데 PCB 쪽은 디스플레이 쪽 PCB보다는 카메라 쪽 PCB가 더 오히려 전 많다고 보면 개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화면이잖아요. 네. 근데 XR 기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16개인가 12개인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쉽게 관점에서 같은 PCB라도 카메라 쪽 PCB 여기 뉴플렉스가 조금 더 탄력성이 좋지 않나 볼 수 같고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그렇게 투자할 만한 게 좀 그래. LG 디스플레이도 최근 올라오는데 워낙 무겁기 때문에 좀 제꼈고요. 하지만 또 하나가 처음에는 아마 이 XR 기기가 거의 다 이 LCD 글쎄요 LCD로 들어갈지 마이크로 LED로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LED로 쏘지는 않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향후에 정말 완성된 XR이나 M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성능 자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UV-OLED 쪽에서 덕산 네오록스 같은 기업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가 이제 조금 주목되는 기업들이 APS 홀딩스 그다음에 선익 시스템인데 선익 시스템이 어제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제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원래 정착 장비 쪽입니다. 정착 장비 쪽인데 요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어쩌라고요? 이게 OLED 정착 장비인데 이게 XR하고 뭐가 있는데 하여튼 관심을 갖자. 주변 기기 쪽으로 좀 연결되는 게 있으니.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멍해지나? 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이 종목으로 일부러 붉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뭐 지금 조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안 오른 것도 있는데. 선익 시스템 부정 탔어 빼고. 어제 많이 올라서 제가 이제 뺍시다. 갑자기 이거 이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예. 됐어. NG. 부정 탔어. 예. 선익 빼고 나머지만 관심 가지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게 끝 단추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사람이 처음으로 지각을 하고 뭘 처음이야 지난번에도 한 번 했구만. 그렇습니까? 네.
하는데 괜찮아요. 뭐 지각하면 뭐 김민수 대표 옆에 사는데 순서를 후다닥 바꾸지 뭐. 아침 방송 없으니까 이제 바꾸기가 좋네. 가을이 왔다는 거죠. 하늘은 높고 늦잠은 잔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양봉 하창봉 대표님이었고요. 오늘 양봉 네, 기대합니다. 네, 화이팅. 좋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